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있는 장덕희입니다. 오늘 그 수산생명의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라는 제목으로 한 10여 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 문두에 몇 가지 좀 강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해양바이오를 이야기할 때 산업을 뺄 수가 없고요. 산업은 사실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라는 누구나 다 아는 명제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 소재의 확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기술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기업 경쟁형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학연 연계를 통한 개방형 협력 부분이 반드시 좀 필요한 명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는 준업성부터 국내 현황 및 향후 방향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까지 해양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계속 줄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이 지속적으로 좀 발전을 하면서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해양 생명 자원에 대한 접근들이 좀 용이해지고 있으면서 세계 각국은 지금 현재 해양 바이오 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쪽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2019년도에 조사된 결과이긴 합니다만 거의 20에서 30% 정도의 바이오 기업이 해양 바이오를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출하지 않은 기업들 중에 약 한 64.8% 정도가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해양 바이오 쪽으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양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그런 가치들이 좀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해양 생명 자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상 서식하고 있는 생명 자원의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지금 해양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해양 생명 자원은 육상 생명 자원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성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의 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존을 하다 보면 진화라는 필연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능성들을 갖게 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지 못했던 기술력들이 지속적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바이오 분야에 한 3.5조 원 정도의 R&D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양 바이오 산업이 태동기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앞서가는 국가가 있긴 합니다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해양바이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것이 어쩌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기업 구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환경이 취약하고 그동안 개발되었던 기술들이 산업 영역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의 어떤 해양바이오 산업에 대한 역량 제고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 어쩌면 기업 환경 영역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업 소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상 서식하는 생명 중에 거의 대부분은 바다에 살고 있지만 그 중에 기능성을 확인한 부분은 기능성이 확인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형생물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해양 생명 자원 중에 1% 미만만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극히 일부만이 산업화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산업화를 위한 산업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우선 기능성은 당연한 전제이고, 그리고 제품 만들기 위한 원료 표준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이걸 활용하려면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소재가 공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능성과 원료 표준화 부분은 기술 영역에서 좀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하지만 대량 생산과 안정적 공급 부분이 지금 현재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향하고 전망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해양과학기술 분류체계상 해양 바이오 분야는 크게 4개의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지만 그래프들은 그동안 이 4개 영역에서 개발되었던 기술들, 특허 생산 동향들을 연도별로 쭉 나열을 해놓은 건데요.
그중에 오른쪽 파란색이 우리나라입니다. 보시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특허 기술 개발이 1990년대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2000년대 이후로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특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는 기술력 부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부분 측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시장, 전 세계 산업시장 트렌드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2015년, 16년까지 나와 있는 전 세계 글로벌 해양바이오 산업시장을 예측한 보고서에서 나온 그 전망치들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전망치입니다. 비교적 최근으로 올수록 미래에 어느 정도 해양바이오 산업시장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를 보는 연평균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최근으로 올수록 해양바이오 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혁신기업 사례 세 개의 그 기업군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각각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도 있고 해외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은 파마마사라고 하는 스페인 기업입니다. 전통적으로 해양바이오 산업시장에서 항암제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회사이고요. 자원 연구에서 상용화까지 전주기를 연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의 연매출액은 한 3,64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영업이익률이 57.8%입니다. 절반 이상의 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강조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인데요.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양생물 시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한 2만 종 정도의 시료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의 약 42%를 R&D에 재투자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두 번째 회사는 파마리서치라고 하는 한국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2001년도에 설립한 기업이고요. 연매출액이 약 한 839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독자 기술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탈리아 회사와 같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다만 제가 오늘 이 회사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화 성공 모델로 주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본사와 공장이 지금 현재 강릉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과 달리 이 기업은 지역에 밀착되어 있으면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료 소재들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아이슬란드의 오션 클러스터 부분입니다. 부산물 활용 사례입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부산물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회의 창이 지금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법령에 따라서 어류의 80% 이상을 재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사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펠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슬란드에 있는 회사는 아니고 본사는 프랑스에 있는 회사인데요. 코펠리스에서 여러 가지 원재료를 부산물을 통해서 만듭니다. 옆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4개의 제품을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한글이 써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제품입니다. 다만 원료를 코펠리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코펠리스는 해양 부산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소재들을 만들고 있고요. 연간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에 매출을 냅니다. 원료 소재가 실제로 마지막 최종 제품이 되면 최소한 5배에서 10배, 20배 정도의 가치가 늘어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 하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류부산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향후에 주는 시사점들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국내 현황하고 향후 방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설명드렸지만 국내 현황은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취약한 산업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산업화 연계 전략이 부족하고 특히 산업 소재가 부족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회의 창이 올해 7월 20일 날 열렸습니다. 올해 7월 20일 날 제정된 법률이 하나 있는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수산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던 것을 다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한을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법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 따라서 현재 수산부산물의 지위가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게임의 룰이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실행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물 소재화의 강점은 집적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문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산업 소재가 가져야 되는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소재가 계속 공급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두 가지 점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산물은 수산식품 가공 공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헬스업 혹은 뭐 GMP 시설 등등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이 가공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경우에 뭐 그동안 이용하지 못했던 자원의 순환 문제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코펠사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여러 가지 소재들을 국산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및 해양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부산물 중에 예컨대 해조류 같은 것들은 현지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 전략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무엇보다 R&D 역량에 기초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해야 되는 필요가 좀 있습니다. 문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스페인 파마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42%를 R&D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보유한 R&D 역량 제고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학형 개방형 R&D를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산업 소재 안정적 확보 전략 부분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부산물 활용 산업화 가능성이 지금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하면 산학협력의 지역 클러스터 구축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 기업이 실제로 실질적인 사업 수행 주체로 여러 가지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연계형 개방형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해양성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서 R&D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지역 기업이 결합을 해서 리서치 클러스터 형태의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서 지역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